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연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투자는 어떠셨나요? 영리함과 풍요로움을 뜻하는 하얀 쥐의 해를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변신을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얀 쥐의 기운을 받고 올해는 좀 더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오늘 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서명 날짜를 확정했고 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호재가 더 많았는데요. 하지만 새해 첫날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17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더 크게 나타나주면서 0.6% 정도 상승을 한 674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5G 확대 소식에 5G 관련주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업체들 흐름 좋았고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과 함께 화장품주를 필두로 중국 소비주 양호한 흐름이었고 반면 원화 강세 흐름 속에 차 관련주들 그리고 정유주들은 부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그리고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는 양상인데요.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박동혁 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전에 시크릿노트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다시 투자 방법에 나오게 되셨는데요. 간략하게 각오도 듣고 싶고요. 또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쉬지 않고 방송을 좀 계속하면서 사실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피로했어요. 그래서 한 시즌 한 2개월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들도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2020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박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0년 또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이제 실전 투자 중심의 방송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데일리 TV 8시 지금 이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고정으로 출연을 하고요. 그 이제 금요일은 제가 격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은 이제 계좌가 확실하게 빨간불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나오는 시간대에 잊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셔서 계좌 좀 레벨업 할 수 있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시장 얘기도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오늘 뭔가 좀 특별하겠지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갖고 아마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우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음봉을 좀 맞은 상황이고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죠. 코스닥은 뭐 나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들보다는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좀 힘을 써주면서 주가를 좀 올려줬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기관에서 지금 현재 대량 물량이 좀 나오면서 증시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주식이야 뭐 잘 아시다시피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과 동시에 가장 중요시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좀 보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또 차트 한번 돌려보시면서 과거 통계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요. 종합주가지수의 연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봉 하나가 1년짜리 차트죠. 자,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제 바로 이 구간이 지금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요. 1998년도입니다. 바로 저 자리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찍는 자리는요. 양봉이 나왔던 자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래 꼬리까지 달린 자리를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아주 미세하게 나왔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이 구간. 바로 이 구간은 이제 2017년 그 제약바이오 급등이 나왔던 시점입니다. 확대를 시켜보면 아주 미세하게 아래 꼬리는 달려있지만은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199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양봉이 나왔던 시점을 보면은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안 간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졌다 간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98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아래 꼬리 달아주고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흔들어줬다 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급등주라든지 잘 가는 종목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꼭 내가 손절치고 나면 다음 날부터 급등이 나옵니다. 그 원리죠. 흔들어주고 간다. 개인 투자자들하고 함께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시작하자마자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흔들어주면서 가니까. 물론 그 하락폭 자체가 잠시 잠깐으로 멈췄다가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눌림목을 줬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의 이런 현상 그리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냐면 변동성은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쭉쭉쭉쭉 빠지는데 그렇죠? 떨어지는 것을 따라잡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고 떨어지는 것을 기회로 활용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식시장의 출발과 동시에 이 하락은 결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흔들어주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여기저기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제 그 TV 방송을 보면서 방송사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그런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보면은 어디 증권사 올해 종합주가지수 몇 포인트 내다본다 전망치. 글쎄요. 그거 신뢰도 떨어지는 것은 이미 검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증권사 기관 리포트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그 미국조차도 확률이 3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게 시장 분석을 잘하는 미국 기관들도 시장 예측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50%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0% 미만이라고들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과연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몇 포인트까지 간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신뢰가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또 중요한 것은 다양한 어떤 데이터와 수치값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의 이 주식시장은 우리가 크게 분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주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가격이에요.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고 많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일봉 차트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 그냥 계속 빠졌죠. 쫙쫙쫙쫙 빠졌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업종들이 박살이 났고 빠질 대로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여기서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제한적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화면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자리죠. 그렇죠?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지는 거고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많이 빠진 게 없으니 수년 동안 박스권에서 그냥 바짝바짝 기는 거죠. 그러다가 급등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림목 줬으니 가지 않겠어요. 물론 몇 포인트까지 간다 안 간다 제가 봤을 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러분들 주식 투자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세 상승장이 3차례 왔었죠. 2009년도에 한번 급등 나왔죠.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로 전 업종이 다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그렇죠? 자동차, 전방산업 이쪽이 강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가 이제 히트를 쳤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승장이 온다 하더라도 전 업종이 올라가진 않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가는 업종들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쪽에 투자를 해서 어떤 매매를 통해서 이익 구조를 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2015년도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엉뚱한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재미를 보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17년도 제약바이오가 급등이 나왔을 때 엉뚱한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 역시나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 사실 시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분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업종이 무엇이며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되고 그 중에 또 어떤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이익 구조가 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식의 매매 전략을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고객분들에게 뭐 어떤 땡땡땡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어떤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주가 자체가 일시적으로 한 10% 정도가 빠졌어요. 10%가 빠진 이후에 그 이후로는 50%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좋은 종목을 알고 있으나 그 누구는 그 종목을 가지고 3%, 5% 손절매를 쳤을 수도 있고 누구는 5% 수익을 냈을 수도 있고 누구는 50% 수익을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장이 간다 안 간다, 어떤 업종이 간다 안 간다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매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 분석, 업종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나름의 매매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2020년이 시작이 됐고 저 역시나 오랜만에 2대1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 한번 시작하면 그래도 제가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포인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시고 피곤하시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요일 기억하시고 항상 방송 시청해 주셔서 실력을 좀 레벨업 시켜 보시고 또 계좌도 그렇죠 빨간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장 정리를 좀 해드려 본다면 크게 두려울 건 없다. 네, 떨어지면 기회로 올라가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매매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2020년 상반기 크게 문제없이 수익으로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새해가 밝았지만 차분하시고 또 여전히 신뢰감이 넘치시는 모습은 여전하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박동혁 대표가 우리 투자병법에 합류하게 되신 만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 이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 무엇보다 좋은 종목과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식명은 유효할까요? 주식명은요. PD님께서 이제 주식명은 한 가지를 좀 들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식명언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매매해 오면서 경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식 명언은 정답을 찾고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정답을 찾고 나면 굉장히 또 쉽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답을 찾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주식
뽑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무슨 뜻이냐? 이 뽑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 50대 50 확률이죠. 그렇죠? 네,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저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사실 50대 50 확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교 시절 한번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지만 당시 이제 문방구 앞에 뽑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 이제 50원, 한 1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뽑기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죠. 우리 이제 남자아이들은 이제 그렇죠, 로봇 뭐 총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걸 뽑고 싶단 말이에요. 100원을 넣어도 200원을 넣어도 저게 나오질 않아요. 1000원을 쓰고 2000원을 씁니다. 그래도 안 나요.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원하는 걸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제가 봤을 때 이 주식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매매가 굉장히 위험한 매매인 것 같아요. 뽑기, 50의 확률도 안 되는 뽑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익을 내고자 열심히 종목을 찍지만은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인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시장,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만 찾으면은요, 종목은 알아서 보이게 돼 있어요. 나름의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정답을 찾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제 나름의 팁을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서 장이 끝나면 하루도 빼먹지 말고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을 분석을 하세요. 그런데 특별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분석하시고 특별하게 많이 빠진 종목을 분석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의 특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통점이. 빠진 종목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요. 공부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과 열정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께서는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모의 투자를 하고 실전에 넘어가. 근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의 투자는 감정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감정, 두려움이 없어요. 손실이 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주식은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감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가짜 돈으로 매매하는데 이게 매매가 되겠어요? 그렇죠? 손실 나도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익 나는 거죠. 그런 매매로서 어떻게 실전에서 그게 되겠어요? 막상 실전에 딱 해봐요. 마이너스 1%, 2%만 떨어져도 덜덜덜 떱니다. 때문에 단돈 100만 원, 그렇죠? 네, 주식학원 다닌다, 수업료 지불한다 생각하시고 단돈 100만 원으로 소액으로 매매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로서는요. 다양한 방법의 정답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방법.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단타 중에서도 다양한 단타 방법이 있어요. 수익 매매 있죠? 한 1, 2주 정도 끌고 가는 매매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고 거래량을 활용할 수도 있고 캔들, 수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거죠. 이것도 공부해보고 이것도 공부해보면서 그 중에서 나하고 맞는 또 확률적으로 높은 데이터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다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나오진 않아요. 일주일 정도 공부하시고선 답이 안 나오네. 답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뭐 5년, 10년, 30년 공부하신 분들도 나가 떨어지는 게 이 주식 바닥인데 뭐 한 1, 2주 뭐 한 달 한다고 해서 정답 나오면은 다 부자 되게요. 천천히 여유롭게. 중요한 것은요. 내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또 우리 가족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해서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께 그 뭐 주식 뭐 명언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을 먼저 찾자. 그게 먼저다 이거예요. 네. 내일 무슨 종목이 올라갈까? 무슨 테마? 안철수 관련 종목이 추가 급등이 나올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어떤 정답이든지 뭐 재무적인 정답이든지 전략적인 정답이든지 일단은 확률적으로 높은 매매 기준을 만들면 주식이 굉장히 쉬워져요. 주식 굉장히 쉽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정답을 찾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언젠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식 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험한 투자가 되지 않으려면 정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급등주와 급락주 꼭 분석하시고요. 소액으로라도 실전 매매에 임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방법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또 정답을 찾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물론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투자 중심으로 앞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또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 투자 전략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뭐 기법 공부도 하고, 종목도 말씀드리고 알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2020년 또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과연 상반기에는 어떤 업종이 좀 히트를 칠 수 있는지, 또 그렇다면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시간을 좀 나눠볼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집에서 쉬면서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증권방송 채널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다들 요즘에는 뭐 전기전자, 막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워낙 또 요즘 잘 가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상승장에 와도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잡냐가 또 중요해요. 또한 어떤 종목을 잡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을 아무튼 낼 수 있을 가능성 있는 전략들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종목과 함께 많은 분들 방송 끝난 이후에 9시 30분 정도에 추가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진행이 됩니다. 드라마, 뭐 예능 프로, 뉴스 오늘은 좀 접어두시고요. 정말 좋은 종목 준비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 목표치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나름 판단이 됩니다. 안 그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PD님께 이 종목이 좀 갈 것 같고 요 정도 가격대쯤 갈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얘기해도 되냐 말씀을 드리니까 아유 이렇게 높은 수치를 방송에서 얘기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길래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종목과 그리고 매매 전략 좀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동혁 대표님 오래간만에 나오신 만큼 정말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보이고 그 밑에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또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증시 자체가 어떤 쪽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떤 업종에서 또 좋은 시세가 터질지에 대한 어떤 근거 있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만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해 주셔도 앞으로 한 상반기 정도는 그래도 좀 방향성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을 사야 되지, 저 종목을 사야 되지, 지금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요약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요약하는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느 쪽에 또 포진되어 있는지까지 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박동혁 대표님의 투자 병법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그 상위 1% 투자병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좀 인사드립니다. 그동안에 계속 스크린 노트로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인사드렸는데요. 이렇게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우선 오늘 주제부터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증시 방향성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하지만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이제 막상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또 막상 해보면은 그렇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계획을 잘 짜서 실천에 이제 우리가 옮겨야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요. 그 종합주가지수의 이제 연봉 차트예요.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우선 차트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종합주가지수의 역사예요. 네, 역사고 위에 있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에요. 자, 다음 화면 넘겨볼게요. 자, 보면은 주식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있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술적 분석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합니다. 왜?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 있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 탐방을 하고 이제 기업 분석을 하죠. 근데 막 재무제표가 좋고 뭐 매출이 좋고 뭐 유보율이 늘어나고 해서 기타 등등 해서 아무튼 뭐 상당히 좀 기업 가치가 좋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리포트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실전으로 적용시켜 보니까 주가가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론적인 것과 실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이제 탄생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방향성이 확실히 잡히는 거죠. 그만큼 차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 그림이 아니라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죠. 주가의 이 그래프는 가격을 뜻하는 거고 이 하단에 있는 거래량은 돈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 자리 있죠. 저 자리가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서부터 보면은요. 반전 매수라고 해서 반전. 보면은 반전 매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반전 매수는 뭐냐면 매도했다가 매수로 바뀌는 경우죠. 그러니까 매수에서 매수는 추세고 매도에서 매수는 반전이고 안 좋았던 게 좋아지면은 반전이 되는 거죠. 자, 화면을 보면은요. 제가 밑줄을 그어 놓은 자리가 바로 반전 매수 자리예요. 즉 바로 이 자리.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그리고 작년 2019년.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통계, 과거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상승, 연봉 차트입니다. 짝대기 하나 1년짜리 차트예요. 자, 그러면 상승. 특별하게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지지도 않았다. 상승. 자, 그러면 항상 반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마다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됐었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고 상황에 따라서 박스권인 경우도 있더라. 자,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19년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뭐 결론은 나왔죠. 확률적으로 증시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외국인 반전 매수 통계를 봤을 때 올해 202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상승 내지는 박스권에 대한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왜? 과거에 그래 왔으니까. 그렇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자, 요약을 해드리면
외국인 수급은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하고 다르죠.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단발성 수급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장기적인 어떤 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외국인 수급은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투자를 한다.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50% 확률로 증시 방향성은 움직이겠지만 뭐 주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통계로 분석을 해보면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통계. 자 과거 통계가 중요한 거죠. 통계. 왜 통계가 중요하냐? 통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죠. 통계는 사실이니까. 과거 통계로 분석을 해보면 2020년 상승할 수도 있고 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뜻이죠. 2018, 2019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두려워는 하지 말자 이거죠. 그렇죠? 자, 다음. 그러면 2020년 유망 업종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별 3개짜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 자, 화학업종을 보면은요. 아쉽게도 2018년, 2019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근데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이런 식으로 진짜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화면이요. 네.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내려보면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구간을 보면 향후 이건 연봉 차트, 짝대기 한 1년짜리 차트입니다. 향후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 업황 자체가.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현재 화면을 보게 되면은 그 2018, 2019 화학업종의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화학업종은 올 한 해 떨어질 확률이 높으냐?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 전 업종이 다 올라가요. 우량주는. 근데 거기서 주도성을 갖는 업종 섹터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화학업종은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볼 필요도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래소는 특징 자체가 이제 지수 관련주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움직인다는 얘기죠. 시장이 올라가면 거의 전 업종이 다 가게 됩니다. 다 올라가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 있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손실을 최소화시킨다. 즉 수익을 내줄 때 확실하게 수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화학업종은 무조건 떨어진다. 뭐 관련 업종 소속돼 있는 LG화학, SOA, SK이노베이션, 하나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도성을 갖기에는 확률적으로 낮다는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도주를 잡아야지 크게 수익을 내니까. 남들 5% 수익 낼 때 나 50% 수익 내는 거죠. 그렇죠? 떨어질 때도 주도주들이 약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화학업종은 확률적으로 주도주가 될 확률은 낮아요. 다음, 철강금속이에요. 철강금속 업종에는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하고 고려아연이 이제 대표 종목으로 이제 소속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역시나 연봉 차트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쵸? 이렇죠. 외국인들의 이제 관심에서 이제 좀 떠난 업종인 거죠. 별로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 거죠.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인기가 없어요. 누구한테? 외국인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어떤 주도성에 대한 가능성이 낮은 거죠. 가격이 싸면 일반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조차 안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철강 업종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높은 수익을 내주는 것이 시간 가치 대비해서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기간 동안에 매매를 하는데 누구는 좋은 업종을 잡아서 100% 수익을 내고 누구는 30% 수익을 내는 거죠.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100% 수익. 다음. 자, 기계 업종입니다. 자, 기계 업종은 대표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굴삭기라든지. 자,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가격이 싼데. 싸면 원래 사기 마련이에요. 싸면 삽니다. 사요. 근데 안 사요. 여러분들.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계 업종은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인프라코고, 이제 두산인프라코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기업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이 두산인프라코라는 종목을 제가 뭐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값이면 높은 수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제가 이제 업종을 찾고 종목을 찾고자 하자는 거지, 뭐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통신업종입니다. 통신업종. 자, 통신업종은 잘 아시다시피 역대 통신업종에서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통신 이 업종에 소속돼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KT, 유플러스, 텔레콤 많이 투자합니다. 왜? 해당 기업들은 일단은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안 망한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안전성이 확보된 기업이니까. 그렇죠? 내수 내용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 이 저 3사를 굉장히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업종 차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일자 아니겠습니까? 급등이 나왔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강했던 어떤 그 역사도 없어요. 주도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업종들도 아니고 업종군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에다가 들어가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낫다. 자, 다음 보험업종입니다. 보험업종. 자, 보험업종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도세가 이제, 그쵸? 네, 커지고 있죠, 오히려. 매도 물량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쭉쭉 빠지죠. 외국인들이 팔아치우니까. 보험업종에는 미래에셋, 삼성생명, 하나생명, 현대해상이 이제 대표주자로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합니다. 하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투자, 그냥 타이틀 매매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삼성이니까, 현대니까, LG니까, 이래서 타이틀을 가지고 매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망하는 회사니까 때가 되면 가겠지라는 거죠.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전략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020년은 우리가 큰 변화를 한번 모색해보자 이거예요. 2020년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수익이 아니라 수익을 좀 우리가 극대화시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삼성생명도 나쁘지 않아요. 예, 뭐 하나생명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종목도 괜찮게 수익 내죠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높은 수익.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만큼만은 이걸 우리는 목표를 지면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대해상이 뭐 떨어진다. 간다가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높은 수익. 그리고 변수가 생겼을 때도 극복할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지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보시는 것처럼 이 보험 업종은 외국인들 자체가 지금 현재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주도성을 갖고 주가가 올라가긴 어려워요. 때문에 이 소속돼 있는 종목들도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내지는 하락할 가능성도 높고. 자, 다음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드디어 전기전자 업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보자고요. 자, 화면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대량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현재 돌파한 상황이죠. 전기, 전자, 업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게 무슨 뜻이냐? 잘 아시다시피 시장을 주도하려면 주도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화면 보게 되면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강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의 연봉 차트입니다. 보면은 역시나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고점을 뚫어준 상황입니다. 역사적 고점을 뚫어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아주 과거에 급락이 나오고 그 급락에 대한 음봉으로 저항이 제한적이에요. 이런 저항은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박스권을 뚫어줬고 거기에 수급까지 들어옵니다. 업종 자체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그 업종의 대표 주자까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자료 준비한 건 많거든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온라인 무료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대형주 섹터 자체가 일단은 전기전자 자체가 큰 그림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소분류로 들어갔을 때 코스닥으로 봤을 때 반도체 IT 부품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 중에 핵심 종목을 잡아야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좀 아쉬운데요.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제가 추가적으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올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 히든 종목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또 수익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종목은 코맥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럼 이 코맥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은 이제 접근 방법을 뭘로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업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투자할 거냐 아니면 종목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로 접근할 거냐. 두 가지 방법 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익 구조를 낼 거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곧 있으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이 좋고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긍정적인 종목을 투자해야지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당 종목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그 분기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을 좀 보게 된다면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그 변수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해당 종목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시총 대비해서 부채라든지 유보율도 800% 정도 이상 나오는 종목입니다. 재무 안정성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코맥스 같이 매출이 좀 잘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닥권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시세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수급까지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또 타점상으로도 봤을 때도 반등 이후에 변동성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맥스의 매수 타점은 뭐 일단은 지금 장중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종가 기준으로 한번 또는 내일 시가 기준으로 뭐 특별한 가격 차이 없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4,800원 정도까지는 우선 반등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우수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손절에 대한 어떤 전략보다는 만약에 빠지고 변동성이 생기면 제가 이후에 AS를 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코맥스였습니다. 목표가는 4,800원을 설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히든 종목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되는데요. 대표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마감 이후에 여러분들께 온라인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게 될 종목은요. 강의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강세가 예상이 되고 그중
제 나름대로는 목표가를 좀 높게 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 재무적인 측면, 실적, 사실 좀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종목이라 판단이 돼서 전략만 좋으면은 괜찮은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9시 30분 시간 맞춰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하셔서 종목하고 전략 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여러분들 조금 더 행복한 G 하실 수 있도록 저희 투자병법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항상 알찬 강의와 그리고 좋은 종목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